오늘 제가 얘기했던 대구의 그 3.1 운동 어떻게 시작되어가지고 이게 발전했는가 할 겁니다. 이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저 경북 북부 지역에 촌에서 커가지고 대구에 공부하러 왔었고, 이 촌에서 올라가니까 이 중학교 입학시험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입학시험 3번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4차에 이렇게 학교에 60m 뽑는 데 가가지고 이 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또 이 덩치가 좋아가지고, 어제 운동부에서 또 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촌놈에게 뭣도 모르고 또 들어가서 이 럭비 선수였습니다. 럭비 아시죠? 예. 럭비 선수였는데, 그래 학교 들어가니까 그 럭비 선수로 들어가서 한 1년 했다가 전국 체육대 갔다 이 덩치 들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따라오기는 이걸 잡고 던지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좀 다쳐가지고 또 운동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은행 지점장 이런 출신인데 나는 이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역사에 제가 평소에 관심은 많았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왕이면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좀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 대학 1학년 입학하기 전부터 우리 고향에서 이 옛날 선비 어른한테 한문을 배우고, 대구에 여기 그 향교에 1학년 때부터 나가가지고 배우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40까지 한문 공부를 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 선생님이 유시미 여러분 아시죠? 예. 유시미 할배가 이 한학자로 대단한 분이고, 그분한테 이 춘추자전을 마지막으로 읽고 그랬습니다. 그래 하면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근현대사였죠. 그래서 대학부터 근현대사 전공을 하고, 근현대사 중에서도 독립운동사 중에서도 1910년대, 그래서 제 학위 논문이 1910년도 10년대의 그 경상도 지방의 독립운동 단체 연구, 이미 강의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만, 여기 국권회복단, 광복회, 대동청년단 이런 게 전부 다 이 경상도 지역에서 출발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80년대, 90년대 초에 학위 논문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때는 독립운동사 연구가 불모지였죠. 이 자료도 요새처럼 인터넷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재판 기록 가지고 각 마을을 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고 나가지고 체어좀 못 만들다가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독립기념관에서 1910년대 독립운동 하면서 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그 다음에 한두 명이 제 학위 논문에 들어있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 외에 별로 나오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하다가 10년이 재미가 없더라고. 음행을 또 조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의 음행을 또 제가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각 지역을 이 자료 나오는 순서대로 다 답사를 해가지고
의견을 정리를 하고 그 뒤에 뭐 이 계몽운동, 동학 그리고 요상에는 제가 빠져있는 게 만주입니다. 만주, 중국. 제가 한 30대 초반에 어떤 분 학위 논문을 제가 도와주다고 만주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 국내가 좀 더 하면은 그 전공자도 적고 하기 때문에 뭐 취직도 좀 되고 이렇지 싶어가지고 했는데 취직 안 되는 거는 뭐 일하시기가 똑같았는데요. 그래서 그때 기억하고 자료 모아놓고 그 사이에 모았던 거 한 상당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중국 답사하면서 하고 요새 중국 여행을 1년에 한 2번, 3번씩 이래 갑니다. 아마 한 20일, 한 달 이래 하는데 저는 중국인 안내를 안 받습니다. 내 혼자 중국말 모아놓은 한 번밖에 못 하는데 내 혼자 다니면서 다 조사하고 옛날 그 기록 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래 다니고 학교 그만두고 뭐 별로 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만두고 나니까는 또 할 일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새 좀 바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앞으로 좀 할 일도 많고 해가지고 좀 몸이 마르다. 벌써 나이도 들고 하기 때문에 대가리가 약간 가거든. 기억력이 자꾸 하고 옛날에는 내 방에 책을 어디 뽑혔는지 다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자꾸 이야기하면은 그 어설픈 소리만 나오고 대구 3.1운동 대구에 살면서 저도 제 학위 나온다 그렇고 대구 관련되어 가지고 조사를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 3.1운동도 제가 한 30년 전에 한번 정리해봤던 게 돼가지고 요사이 더 훌륭한 논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 30년 전에 조사했던 거 하고 요사이 나왔는 거 보완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뭐 학술적으로나 뭐 그 내용이 거짓말은 아니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독립운동사는 19세기 최후반기 1895년 의병투쟁이 시작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넘어오면서 계몽운동이 또 활성화되죠. 그래서 그런 의병투쟁과 계몽운동이라는 그런 국권 회복 운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910년대 독립운동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의병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계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1910년대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이제 어떤 그 민족운동 내지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런 분들이 그 당시 독립운동을 주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주로 이 독립운동 단체들도 보면은 대체로 의병투쟁했던 사람들은 그 성격에 따라서 뭐 강복해 들어간다든가 이러고 그 다음에 계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뭐 국권회복단에 가기도 하고 뭐 대동청년단에 가기도 하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지는 측면이 있죠. 그들에 의해 가지고
이 1910년대 독립운동이 발전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국내의 많은 그 민족 지사들, 나라를 이제 잃어버리니까 나라를 찾고자 하는 뜻있는 선비들이죠. 이들이 만주에 엄청나게 망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시작해가지고 10년대 만주에서 독립운동 기지가 개척되고, 그 다음에 독립군이 양성이 되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 만주에서 독립군이 편성되어서 청산리 전투라든가 이런 항일투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내외의 그 독립운동이 그 발전하는 연장선에서 있었던 게 역시 이 3.1운동이다. 그냥 3.1운동이 무턱대고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 당시 그 국내외 여건이 이제 조성되어 나가기 때문에 3.1운동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 여기서 이 국제정세가 무르익다 이러고 했는데, 이게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갔죠. 중국에서도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납니다. 신해혁명이 뭡니까? 바로 손문이라는 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동아정부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도 동아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활동하던 분들도 동아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독립운동 단체로서 한국회, 이것도 이제 동아주의를 표방하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아주의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아주의를 표방하는 이 단체들이 나타나는 그 시민혁명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혁명이죠.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것은 즉 볼셰비키들이 중심이 된 혁명이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볼셰비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역이 누구냐? 레닌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이죠. 레닌은 사실 그 유럽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데서 공부했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1900년 정리해가지고 러시아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905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당시 노동자, 농민들을 리더해 나갑니다. 그래서 1905년에 결정적으로 PS 151이라는 이 번날이 있습니다. 5월 달인데 5월 1일인가 그랬죠. 그래서 이 혁명의 도화선이 발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시작되어가지고 1917년에 완성이 되죠. 그래서 노농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즉 노동자와 농민의 정부죠. 다시 말하면 유나이티드 소비에트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레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오고, 레닌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를 비롯한 소련은 적화를 했으니까 세계 모든 나라를 적화하겠다는 이념하에서 17년부터 국제공산당을 결성합니다. 그게 뭡니까? 코민테른이라는 거죠. 이게 들어보셨죠? 학교 사회 시간에 많이 나오니까 코민테른. 그래서 여기서 국제공산당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1차, 2차, 3차 일어나는데 제3차 국제공산당 회의에서 레닌은 약소민족, 적극적으로 특히 그 식민지 치안에 있는 약소민족의 독립을 보장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도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가리기에 앞서서
우리의 독립을 지원한다고 하는 이 공산주의를 적극적으로 그래서 1919년 3.1운동도 그 영향을 받고 그 이후 1920년대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막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1924, 5년쯤 되면은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상당한 부분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에도 좌우합작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신간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3.1운동도 이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1918년도에 그 종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전 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4개조를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식민지나 반식민지 처지에 있는 민족들은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크게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국내외에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민족적 의지가 형성돼요. 그래서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의병 계몽운동을 했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의지가 이제 10년대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했는 거죠. 그리고 국외에서도 이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심지어 미지주에서 이 독립운동의 어떤 열기가 상당히 고조되는 그런 상황에서 3.1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그 일제의 수탈과 무당 포갑 정치, 이게 이제 반일 감정을 더욱더 자극하는 거죠. 특히 그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토지 조사 사업, 폐사력, 이건 뭐 경제적인 침략으로서 가장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것부터 빼앗아 가는 일본이니까 뭐 여기에 대한 이 반일 감정이 없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일제의 그 무당 포갑 정치, 무당 정치죠. 이게 또 우리 민족을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어떤 그 지배를 할 때 눌리면 눌릴수록 그 반발은 커지는 거죠.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당시에 강무 황제 도종이 일본에 독살되었다. 그런 풍문이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자극받은 그런 민심이 교합되어서 일어나는 게 3.1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이 국내외적으로 전개되는 거죠. 우리 민족이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3.1운동이 있었습니다. 미주라도 가면, 그 다음에 저쪽 북만주, 연해주 이런 데서 3.1운동이 그야말로 영혼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3.1운동이 준비되는 과정을 보면은 1919년 2월 8일 오후 2시에 일본 유학생들이 도쿄의 YMCA 회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즉 일본 유학생들이 먼저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자극이 되어가지고 국내에서도 천도교, 기독교, 불교, 상교 연합이 주도하는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남선이 독립선언서의 선언문의 기초를 하고, 최남선 여러분 잘 알죠?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일본 유학했던 분이고, 이거는 뭐 한학에도 능했고 신문물도 신소설도 받아들이고 이런 분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철저한 민족주의자로서 문필을 통해서 우리 독립운동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일제에 굴복하고 말죠. 그래서 뭐라고 7, 8호가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최남선이라든가 뭐
그 뒤에도 이 친일하는 사람들이 이광수도 그렇고 친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비난합니까? 특히 이런 사람들은 어떤 민족의 어떤 성원을 등에 업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친일하는 부분도 다른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한용운이 공약 3장을 씁니다. 최남선이 써놓고 나니까 나중에 한용운이 읽어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약 3장을 첨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민족 대표로서 천도교의 송변희 등 15년, 천도교의 15년이 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계의 또 16명입니다. 길선주, 이필주 등 16명이죠. 불교계도 한용운 등 2명. 이때 유림들은 제어되고 있습니다. 유림들한테도 초청장을 보내고 했다는데 그게 전달한데 몰랐습니다.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 알고 유림들은 굉장히 낭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성주 지역에서 시작된 파리장성운동 알죠? 바로 그 자극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3월 1일 날 하려고 했습니다. 네? 3월 3일 날, 3월 3일 날 결행하려고 했는데 3월 1일 날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정보망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독립선언서 초안을 이제 인쇄를 하는데 이 당시 이종이라 한 분이 보성사에서 인쇄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종이 이걸 맡아가지고 인쇄를 합니다. 2월 27일 오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약 2만 부를 인쇄를 하고, 그래서 28일 아침에서 3월 1일 전국적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서울에 있던 학생들이라든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향으로 막 흩어져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죠. 3월 1일 민족 대표와 선언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 뒤에 전국적으로 확산합니다. 주요 도시 평양, 진남고, 안주, 의주, 선천, 원산 이런 중도시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지역에도 이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1912년 전달이 되는데 여기에 앞서서 2월 15일 중국 상해에서 신한청년단에서 특파된 김규식의 부인 김순애라는 분이 개성학교 교사 백남철을 만나가지고 대구에서도 앞으로 있을 만세운동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2월 24일 이갑성이 남성정 교회 목사 이만집을 찾고, 그 다음에 개성학교 백남철, 남수안교회 김투련 조사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서울의 소식을 전하고, 서울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대구에서도 그에 맞춰서 글귀를 하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갑성은 세브란스 의전 학생 이홍상을 시켜서 독립선언문 200문을 이만진 목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이걸 기초해서 준비가 되죠. 선언문이 도착해서 이만직, 김태련, 백남철, 기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개성학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이만직은 동지를 교합하고 독립운동의 근육을 하는 그런 임무를 맡습니다. 김태련은 독립선언서와 다른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백남철은 개성학교 교감 김영석, 그 다음에 최경학, 교사 최경학, 최상원 등과 만세운동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구 지역 각급 학교가 연대하죠. 주로 대구고고, 개성학교, 신명여학교가 주동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대구고고에는 백기만이라는 유명한 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상화의 자택에서 이상화로부터 개성학교와 이 재료를 제의받고 일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구고고와 개성학교 학생들이 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대구고고 학생 허범은 신명여학교 교사 이재인을 방문해서 학생을 동원시켜줄 것을 또 논의를 하고, 또 이 개성학교 이 교감 김영수는 학생들 정원조, 신문태, 박재현 등으로 하여금 대구고고 대표 백기만 허범 등과 연락을 하도록 하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또 신명학교 교사 이재인은 신명학교 졸업생 임봉선, 이선혜 등에게 이 학생들을 동원시키는 방안을 찾으라 하고 지시를 하고, 그래서 대구에서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신명학교 교사입니다. 현재 이거는 안 남아있죠, 그죠? 초창기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개성학교, 그 다음에 요게 대구고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갑성 3.1운동 33인 중에 한 사람이죠. 나중에 친일 이력이 드러나가지고 비난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 오성학교 있죠, 대구에. 그 설립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만집 기독교계의 목사이죠. 제일교회 목사였습니다. 김태련 역시 기독교 조사죠. 그 다음에 백남채 개성학교 교사가 이랬죠. 이 경산 자연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백기만, 그 다음에 이상화, 대구의 거구의 아들이죠. 또 시인, 그 다음에 임봉선, 선산 신평동 출신의 신명여학 졸업생, 졸업하고 바로 성경교사로 신명학교에 채용이 돼가지고 있다가 이 3.1운동에 참여합니다. 요사이 그 여성 연구가 상당히 그 대구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봉선에 대해서 뭐 하나 쓰다가 제가 선산에 가서 임봉선 아버지가 설립한 학교, 교회, 학교 이런 확인하고 그리고 해가지고 제가 좀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1921년도에 죽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그래서 3월 8일 만세 운동을 합의를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3월 6일 날 이만집, 김태련, 김영서, 최경학, 이재희 등이 회합을 하고 3월 8일 날 성미시장 장만하자.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의 제작과 서른서를 준비합니다. 남산교회 지하실에서. 그 다음에 김태련은 개성학교의 그 등산판을 남산교회 지하실로 가져다가지고 여기서 독립선언서 이등의 태극기 약 40번 이걸 또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김영성과 교수들은 학생들 동아리 준비를 또 하죠. 이들 또 개성학교 아담스관 지하실에서 독립선언을 등산을 합니다. 요 사이는 컴퓨터를 잡아가지고 옛날에는 바라방으로 끌어가지고 이렇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박태현, 박성용, 이영식 이런 학생들은 각자 태극기를 전부 다 제작을 하고 또 김재범은 독립선언 등사의 책임자로 할 거라고
이영식은 독립선언서 일부를 칠곡 운동지역으로 비밀을 뺐고, 그 다음에 동산성경학교 성서과목습센터 여기 참여시키도록 준비를 했고, 이 당시에 이 개성학교라든가 신명학교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의 그 중심이었죠. 여기에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각 지역에 기독교 신자들이 와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받고, 여기서 이 교육 받으면 기독교 조사가 되어가지고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한테 3.1운동을 참여할 것을 권유를 하는 거죠. 이영식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누군지? 대구대학교 창립자예요. 그죠? 예. 지체한 공부, 농학이라든가 이런 애들 교육하는데 제일 먼저 점수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래 준비를 하는데 이미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출됩니다. 경비가 아주 어려운 일절 이미 대구에서도 헌병경찰경의 경비는 굉장히 삼원하였습니다. 3월 4일 천도교 교구장 홍주인, 그 다음에 백남채, 일본 경찰에 이미 검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김차돌, 이차돌, 박성대, 여규진 등을 통해서 이런 활동, 학생을 통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었고, 또 서울의 평양에 김무생 3월 7일 평양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미 평양은 서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부터 먼저 만세를 부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남여관을 투입하면서 대남여관의 저쪽에 약장골 목적에 있었던 여관입니다. 학생들을 동원해서 만세 운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남산교회입니다. 옛날 남산. 1930년대 모습입니다. 이분이 이영식이죠. 경자학교에서 투수들에게 선생님. 그 다음에 홍주의 청도 출신의 독립운동가죠.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구에서도 3.1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3월 8일날 서문시장에서 만세 시민이 전개됩니다. 오후 1시인가 이래가지고 저희가 모이기로 했었습니다. 이만기, 김태련 등의 그 교회적 인사 수십 명은 장국원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수업을 마치고 현재 동산병원과 선교사 주택가인 동산산림소를 지난 큰 시장을, 즉 서문시장으로 막 밀려들이 왔던 거죠. 또 신명리 학생들도 동산의 서쪽과 북쪽의 가파른 길을 내려왔습니다. 요사이 이쪽에 계산성당에서 올라가는 건 정문이고 그 뒤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 가면 바로 서문시장이죠. 그래가지고 개성학생들이 만나고, 또 대구고고 4학년을 중심으로 한 신현욱, 허돈, 백기만 등을 비롯한 전교생 서문시장으로 나가 개성학교 학생들과 합류해서 서문시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 성경학교 성서강습생 약 20년도 박정호라는 분의 인솔로 이분이 결국 의성 출신입니다. 큰 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쫙 좋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몰려드니까 경찰이 몰려들었죠. 경찰이 나서고 야단이 납니다. 그래서 이만진 목사와 김태련 조사는 이제 주도를 해나가야죠. 그래서 쌀가마를 제놓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학 독립만세를 부릅니다. 독립선언문 다 읽지도 못했습니다. 동약 3장만 읽었어요. 왜? 일본 경찰이 제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서문시장에서 조금 나온 대구 경찰서입니다. 이모한집 목사는 뭐라고 하느냐?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독립을 할 수 있는 때다. 각자가 독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만세를 부릅시다. 이 외치고. 그리고 대한 독립 만세를 크게 쓰죠. 이 학생들과 군중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호응을 해가지고 시내 행진도 이어져요. 이때 일본 경찰은 학생들을 향해서 가관하는 걸 합니다. 일본의 신명 50년 사이에 보면은 신명의 학생들이 또 개수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일본의 경찰들에게 구타당하는 걸 이때 직접 받는 사람이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신명 학생들은 경찰의 팔자루를 잡고 늘어지고 바짓바람이를 잡고 늘어졌다. 이러한 혈투와 난장이 되고 있을 때 개성 학생들은 장판의 쌀가마를 쌓아 연단을 만들어 김태련 선생을 당겨고 있었다. 김태련 선생은 일병의 총불과 군중을 겨누고 한 걸음 한 걸음 무시무시하게 육군하게 장황히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수 없음을 알고 공약 3장을 힘차게 외치다가 일병의 소원에 끌려 내려오고 그렇게 이만진 목사가 올라가지고 만세를 막 부르고 총검의 폭력으로 강타하는 일병을 박차고 행동대들은 새로이 가도시로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3.1운동에서 그 공약 3장이라든가 3.1운동에서 부르짖는 게 뭡니까? 평화적인 시위를 표방했죠. 평화적인 시위가 될 리가 없죠. 일본의 총검이 겨누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평화적인 시위가 이루어지죠? 초창기부터 사실 만세운동은 폭력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좀 더 평화롭고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전국적으로 우리 경북 지역만 봐도 평화가 아니고 폭력에 대응해가지고 폭력으로 대응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연구를 좀 더 해가지고 또 폭력을 쓸 수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보십시오. 천인공노할 무도한 놈들의 기마 경찰 대원들은 신명 학생들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내동댕이 치고 그대로 쓰러진 위를 마구 짓밟고 많다고 기마 경찰 그런 것을. 그러나 굽힐 줄 모르는 신명의 딸들은 신을 쓰러진 저들을 일으켜 어깨걸음을 하면서 만세를 외치고 대구경찰서 앞에 이르자 신명 학생들은 20여 명의 놈들의 손을 붙잡히게 됩니다. 이선혜, 임봉선, 박옥경, 김세덕, 정영, 김진국 10여 명이 잡힙니다. 특히 이선혜, 임봉선은 경찰과 정면으로 충돌돼 얼굴이며 머리며 온몸이 터지고 깨져 경시에 남산 이 창이란 목불 무게이랄까 찢어진 의복 사이로는 속살이 힐끔힐끔 보이는 처참 그대로였다. 그 당시 그 만세운동 하는데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 이 신명학교 50년서 57년도에 쓰여졌는데 생존했던 사람, 그걸 받은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옛날의 서문시장이죠. 경상남영에서 서쪽으로 서문시장이 이쪽이죠. 달성공원하고 사이에 여기 1919년 전에 서문시장입니다. 여기 여러분 그냥 이 경상도의 가장 큰 시장입니다. 부산을 연결해가지고 이 소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 전역에 여기서 중심이 되어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현재 서문시장 모습. 그 다음에 서문시장에 있는 대구 3.1운동, 3.1 독립운동 발원지.
요새 펜말로 듣습니다. 잘안 보입니다. 겨우 저도 찾았습니다. 이거 한다고 사진 봐서 찍고 했는 겁니다. 요게 요새 그 선교사 주택입니다. 그때도 선교사 주택이었죠. 1906년도에 그 대구 보사의 경상도 관찰소였던 박중량이 대구 읍성을 철거하지 않습니다. 철거했던 그 돌들을 가지고 여기 축대를 해가지고 선교사 감사를 하고 일했습니다. 그 당시 그 대구에도 성벽이 완전하게 남아 있었는데 남쪽으로는 요새 그 반덕정 있죠. 북쪽으로는 칠성시장이 있고 대구역 앞으로, 서쪽으로는 서문시장 이쪽으로, 동쪽으로는 또 앞으로. 그래 되어 있었는데 이 읍성을 철거를 하고, 그 당시 박근혜가 그 하면서 이 읍성이 그 일본인들의 그 상권 확장에 지장이 된다 해가지고 철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읍성의 돌을 여기 갖다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 8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옛날에 보면 도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천으로 흘러나온 도랑인데 거기에 축대가 쫙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대구 읍성의 돌을 갖다 쌓는 축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감수하는 거죠. 여기 이제 청라언덕이라고 합니다. 청라언덕 들어보셨죠? 대구 있는 사람들은 청라언덕 모르면 대구 사람 아니셨죠? 나도 중학교 때 청라언덕에 내가 올라가 봤다. 그때 우리 누님이 신명여고에 다녔어요. 저 북쪽에 경북 쪽에 촌에서 우리 누님이 그 중학교 공부 1등 했어요. 그래서 신명여고에 입학을 했습니다. 야간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때 처음에 내 초등학교 다닐 때 고향에 왔는데 보니까 우리 누님 천사더라고요. 그 하얀 교복 있죠? 하얀 옷인데 그 다음에 또 단화 탁 신고 그래가지고 치마를 촥 펼쳐가지고 왔는데 이야 지금 오늘 만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중학교 입학시험 치러 와가지고 우리 누님 따라다니면서 입학시험 쳤는데 진짜 선생님은 시험 칠 때마다 펼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나 초원에 가도 늦게 머리를 깨우쳐져가지고 한 5학년, 6학년 때 공부를 조금 했다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난 좋은 학교만 전부 다 원서를 써줘가지고 아니 세상 물정도 말고 모르고 말이야. 나는 뭐 압니까? 우리 촌에서야 우리 어른들 뭐 압니까? 선생님 쓰는 대로 가가지고 시험 치기에는 이런 택도 없는데요. 그때 800점 만점이 경북고등학교 그 한국에 틀려야 경북중학교 어디 가잖아요. 그 밑에도 거의 750점 이상 맞아야 되고 나는 겨우 680점 내지 700점밖에 안 나오는데 입학시험 치는 때마다 막 떨지더라고. 나는 못 떨지는 줄도 몰랐어. 그래 집에 와서 논에서 스피드 타고 놀다 보면 우리 담임선생님이 대훈아 어제 또 떨렸네 이러면 그래도 나는 이것만 나갔죠. 청라언덕 그리고 청라언덕 하면은 생각나는 노래 있죠? 동생각이죠. 다 부를 줄 알죠? 박태준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청라언덕 노래도 부르고 그랬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은 청라언덕 동생각 모르는 사람 없죠? 어른들도 다 기억하시죠? 대구 분들은 대구 분들 아니고 말이죠.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은상 작곡했고 작곡을 박태준, 작사를 이은상. 그 다음에 동산병원과 선교사 주택. 여기요 밑에 어디로? 나무요 있죠? 여기가? 이건 벚나무입니까?
요쪽 어디에 대구 최초의 사과나무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신명학교 쪽에서 동산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청라언덕입니다. 요 올라가 봤죠? 그 다음에 개성고등학교의 아담스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여학교 3.1운동 기념탑입니다. 3.1운동 기념탑 신명여학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의 탄압 속에서 만세 시위는 계속됐죠. 개성, 대구고, 신명학교에서 기독교의 장군 등 천연의 행위를 이루었습니다. 시위 행위는 서문교, 대구 경찰서를, 그 다음에 남문통, 대구 경찰서, 남문통, 그 다음에 남성역 파출소, 약정골목 해가지고 동성로의 달성 운천까지 쫙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경찰들의 이 탄압이 아주 극심했던 거죠. 경찰서 옥상에는 기관총 4호장의 군중들을 교전했습니다. 일본군 제80년대 대구 주둔 일본군 80년대입니다. 일본 군이 대구에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의 시위를 겨냥했습니다. 그래서 만세 시위는 경찰, 헌병, 군대의 폭력적인 제주에도 불구하고 계속됐죠. 일본 군대의 부탁, 폭력에 의한 다음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만세 시위에 157명이 검거되어가지고 대구 경찰서에 구속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판에 회부되어서 형을 당한 사람이 67명. 좀 청량축이죠. 그 다음에 65명은 6월에서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단지 이성혜, 장태수, 요 두 사람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3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도 돈 주고 빼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부자들은. 그렇죠, 그죠? 요사이를 옛날에는 운동권에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운동권에서도 시위하다가 그냥 부잣집 아들들은 다 빠져나오고, 힘 좋은 사람 다 빠져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사람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요사이 그 집안에서 아주 막 가슴을 치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대구고에 다니면서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재판 기록이 없다 이거. 나한테 찾아갑니다. 한번 해볼게요. 돈 좀 뺐어. 이 경산 장인의 부자였거든. 돈 좀 빼가지고 그 딸이 아버지 독립운동 했는 흔적 좀 찾아달라고 합니다. 이미 돈 좀 뺐는데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독립운동 하면서도 돈 좀 빼내고 집안이라고 빼주고 친일 했는 사람들 때문에 집안에 혈육은 어떨 줄 모르는. 그래가지고 집안에 사람이 만약에 경찰이었다. 그럼 집안 사람이 붙들려 오면 자기 경찰의 생명력까지도 이제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빨리 서로 우리가지고 내보내버리고 무마시켜.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하다 보면 아니 잡히긴 잡히는데 재판만 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독립유공자로 포상 안 되죠. 그래서 5월 30일 40명의 공소를 제기를 해가지고 정강순이라는 사람 한 명이 무죄를 받고 나머지 전부 다 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성교 현재 대신동 공항파출소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경찰서 요사이도 대구경찰서 있죠, 그죠? 네. 건물의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 파출소. 예. 맞죠? 그 다음에 약정 공모. 여기 이제 달성공천. 현재 그 동아백화점. 백화점 많이 뭡니까? 동아백화점 그 저쪽에도 역전 쪽에 있는 예 맞습니다. 예 여기 그날의 현장에서 요사이 그 붙어 있는 또 안내판입니다. 서문시장, 대구경찰서, 연매시장부터 동성로에서 달성공천까지 만세 시민이 이게 대구 만세길이라고 연결해져 있는 게 요새 있습니다. 요새 중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이 근현대골목 이쪽도 거기입니다. 여기 재판 기록입니다. 이만직 앞에 나오셨죠. 김태련, 김명수, 백남채. 또 이제 청남은덕 김태준의 그 박혜준이네. 예, 박혜준의 시 동무생. 내 노래를 좀 잘 불렀으니까 한곡 5분만 좀 노래를 불렀어. 그 다음에 서문시장뿐만 아니라 이 3월 10일 덕산시장 쪽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차라고 볼 수가 있죠. 3월 9일 오후 3시경 대성학교 학생들은 군중 약 150명이 달성공원에 모여서 만세 시위를 전개해서 일본 경찰에 제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부로 개성, 신명, 대구, 3세 학교가 휴교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3월 10일 날 남원밭 덕산시장에서 다시 수천 명에서 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등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3월 10일 대구 개성학교와 대구고고 학생 그리고 시민 이 덕산시장으로 참석합니다. 일본 경찰은 상원 경비하고 이날 저녁 무렵에 대한 독립만세라고 쓴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약 200명의 군중이 시위를 벌이면서 일본 경찰에 의해서 강제 해산됩니다. 일본 측 자료에 의하면 3월 10일 오후 4시 덕산정 시장에서 학생 예수교도 등을 중심으로 약 100명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고 갑자기 200명의 무리가 시위운동을 시작하고 하기에 바로 해산을 명하고 그중 65명을 체포했습니다. 오후 5시경 저는 해산시켰다. 이렇게 일본 측 자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5명이 체포가 됩니다. 재판에 해부되는 것은 9명이었죠. 개성학교 학생 박태현, 박성용 이런 사람들이 징역을 받고 대구고고 학생 박남준, 김재수 시민으로 이덕주, 김재비, 김치훈, 김윤덕, 서상철 이런 것도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시위운동이 대구에서 전개되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진이죠. 현재 덕산정 시장. 여기 연매시장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 요사이 모습입니다. 요게 재판 기록이죠. 판결문입니다. 조금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밤이라고 옷을 좀 입고 왔습니다. 덥네. 여기서 하니까 동아사 지방학림 학생들의 만세 시위. 불교계에서도 학교를 세워가지고 일찍부터 승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양성을 했죠. 그래서 지방학림이라는 걸 만들어서 학생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계획을 합니다. 3월 30일부터 계획을 하죠. 불교중앙학교 학생 윤학조라는 사람, 팔공산 앞에 가까이에 있는 마을의 출신입니다. 내려와가지고 서울 만세 시위에 참가한 후 공산면 진인동으로 귀향했습니다. 그 공산면 진인동 동아수 앞에서요. 여기 출신인데 이 지방학령 학생 김문옥 근처학 등에게 그들도 교육을 했다. 그래가지고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에서 공개할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김문옥 근처학 등은 지방학림 학생 주연을 동아수항의 신금당에 모아서 여기서 계획을 세우죠. 김문옥은 신문기사에 의한 조선의 각지에서 이미 독립운동이 일어나 우리들도 조선민족의 일원으로 운동을 시도해야 한다고 발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3월 30일 날 덕산점 시장 장날 만세를 가서 부르자. 그래서 이 3월 30일 날 거행이 되는데 29일 날 오후에 김문옥 등 9명이 동아서를 출발해서 대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점 동아사 출장소 김상이라는 사람 집이 그 당시 출장소로 이용되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하루 종일 자면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이튿날 30일 날 김문옥 등은 태극기를 장대에 달고 남문박 시장으로 장을 합니다. 오후 2시경 장군 약 2,000명, 장군이 약 2,000명 증가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시장 중앙에서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한국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한국이라고 쓰고 있네요. 그죠? 군중들은 여기에 일제히 허용해서 시장을 돌며 만세 시위를 전제를 합니다. 또 일본국민의 총공도 이들을 결성하죠. 지방학령 학생 저는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구 지방검찰청에서 보안법으로 이들을 고소해가지고 대구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들이 형을 10개월씩 다 받죠. 이게 동아사 신검은 그 당시 법을 조금 개선했던 것 같아요. 신검. 그 다음에 덕산전 동아서 포교당, 옛날 그 자리에 포교당을 다시 확장해서 지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판결문 나오죠. 윤학조부터 나옵니다. 이건 윤학조 판결문입니다. 또 다른 판결문도 있습니다. 요 판결은 이성근 지방학령 학생들의 판결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3년 미대동의 만세시입니다. 달성군 03년
이대동입니다. 4월 26일, 28일 이틀 동안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대동이 어디냐 하면은 대구에서 쭉 그 팔공산 가다가 터널 있죠. 바로 빠져나가면은 이 좌측에 있는 마을이 이대동입니다. 그 우측으로는 뭐 3.1운동 기념탑도 있고 비석이 상당히 많고 좌측으로는 마을이 쭉 상비탑이 붙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이때 미대동 여기는 전부 다 어떤 마을이냐 하면은 이 인천 채식을 집성마을. 대구에도 인천 채식을 꽤 많이 삽니다. 요 동구하고 요 경산 고산하고 이쪽으로 쭉 상당히 많이 퍼져 살죠. 특히 그 미대동은 이 인천 채식 집성촌이죠. 최봉식, 최희갑, 최학원, 최학기 이들은 독립을 목적으로 이제 만세시위를 불렀다. 4월 26일 최학원의 집에서 회의를 열어서 만세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밤 10시경에 바로 마을 동쪽에 있는 이 여봉산에 올라가서 만세를 불렀단 말입니다. 밤에 그렇죠. 이 밤에 부르는 이렇게 갑자기 그냥 몇 명 주동해가지고 각지에서 부르는 경우도 하나에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런 거 많이 했죠. 비산에 올라가가지고 조선시대도 그런 거 많았습니다. 비산에 올라가가지고 마을의 양반 지주 누구 나쁜 놈이다. 군청 위에 올라가가지고 군수 향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횃불을 산에 들고 올라가가지고 빙빙 돌면서 시위를 하고 그런 형태인데 이때 여봉산에 올라가서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28일에도 최경식, 최명원, 최송대, 미국동에 사는 헌재라고 이런 사람들이 또 여봉산에 올라가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전부 다 이 80 주재소 일동경찰에 체포되어가지고 대구 현면대로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최학기는 뭐라고 했느냐? 재판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노예하지 마. 삼천리 강토를 강탈해가고 있는 동양척식주의를 철폐하라. 또 조선인도 충분히 자주력이니까 너희들이 지배하는 노예가 되는 것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대단한 분이죠. 일본 재판정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때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침없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런 의지가 전부 축적되었습니다. 이 3.1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독립을 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적에서가 이렇게 움직이고 합니다. 일본도 여기에 굴복할 것이다. 우리가 투쟁을 전 국민이 규합해가지고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이른바 대전 8년 재령 제7호 위반으로 기소되어서 5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또 재령 제7호 요건 뭐냐 하면은 1919년 7월달에 제정된 그 법입니다. 그래서 징역 8월, 징역 6월, 전부 다 6월 내지 8월에
형을 받고 옥도를 치르고 있습니다. 요게 미대동입니다. 미대동 입구에 2층 집에 올라가가지고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가 이 사진 찍고 뭐 하면서 대구에, 아니, 경상북도에 별 때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요 사이로 우리 경북 지역에 다닐 때는 내비게이션 사용 안 합니다. 동네 마을까지 대체로 다 합니다. 여기 이대동, 인천 채식이 대부분 여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위에서 2층 집 위에서 찍어가지고 이 편지를 그때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요거는 그 당시 최봉식의 7인의 재판 판결입니다. 전부 다 20대죠, 그죠? 그 다음에 대구 3.1운동 결과 그냥 거짓말하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제2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구 독립의 특징이고, 대구 독립운동 만세 시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각처에서 만세 시위들이 전개되었다. 칠곡이라든가 인동, 성산, 김천, 의성 쪽으로 서울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대구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또 대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직접 가서 주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3.1운동의 결과 상인들은 철시투쟁, 일종의 뭡니까? 무슨 무슨 타지? 예. 생각이 안 나는데. 사보타지. 예, 사보타지. 뭐하면 굉장한 위협이죠, 사실은. 당시 경찰에 가해서 행문을 안 들고 버틴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철시투쟁. 주도인물 김수길, 이종식, 이영식 등이 주도했습니다. 김수길은 계성학교 학생으로 고향 김천에서 김충환과 함께 3월 11일 독립만세를 계획하고 3월 31일 밤에 대구 시내 조선 상인들에게 철시투쟁을 중용하는 위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경정의 조선인 상점에서 일제히 폐문철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김수길 등이 동정표시 경고문을 작성해서 배포를 하는데 이때 뭐라고 하느냐면 조선이 일본에게 병합당한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조선인들은 죽음으로써 조선 독립의 목적을 관철시켜야 하며 이미 이를 위해 생명을 던지고 혹은 옥중에서 신음하는 일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동정을 표시하고 일본인과의 거래를 정지하라. 불응하는 자가 있으면 흉포한 순간에 호소하겠다. 가만히 안 두겠다. 장사 문 닫고 여기 동조해라. 그래서 4월 6일 아침에 또다시 철시가 당합니다. 서문박 시장 조선상인 80여호도 동참을 하고 그래서 이게 3.1운동 이후의 민심의 향배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또 철시에 반대하는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포백상 김웅수, 비당상 김경도에게 경고문을 보냅니다. 4월 3일자 경고문을 보면 지금의 시국에서 우연히 개정하여 상업을 경영하는 것은 불가하다. 내일 개정하면 며칠 내에 방한을 해서 상점을 틀어버리겠다. 협박. 정말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또 4월 6일, 7일에도 폐점을 종용하는 동정표시 경고문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독립청원서가 파리의 강화회의에서 곧 수립될 것이다. 독립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국제사회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서양의 신문 기자들이 대구를 방문하는 이 기회에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철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점하지 않는 자에게서 간절히 숨을 쓸 것이다 하면서 이런 철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성단이라는 독립운동자가 단체가 조직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1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이 대구에서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친일적인 인사들이 우선 자재단이라 하는 걸 결성을 하는데, 자재단 관련자들에게 이들은 경고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자재단이 뭡니까? 3.1운동 참여하지 말자고 서로 대구의 유력한 인사들이 다 엉뚱한 사람도 다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면 바로 이 사상을 불허하고. 그래서 이게 요사이 선언하고 똑같습니다. 일본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구 시민의 통방별로 전부 다 명단 작성해가지고 도장 찍으라는 거죠. 그래서 대구 시민의 대부분이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자재단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자재단에 명단이 있다고 해가지고 침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재단 가지고 침입하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여기서 반대를 해가지고 감옥에라도 갔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저기가 가지고 침입하라고 이야기하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경고문을 발송하는데 주도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참여했던 사람들. 여기 김수길, 이영실 다 보이죠, 그죠? 최재학, 이수돈, 이덕생. 그리고 이들은 대구 경찰서장에게도 경고문을 발송합니다. 독립만세를 펼친 동포를 검거한 죄를 물어 너희들을 암살하겠다. 대단한 협박문이 촉수. 당시 일본의 치안 속에서 이런 걸 계획하고 할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한 사실은. 그 다음에 13일에는 자재의장 박중영, 명치정 이정목 부장 백의원에게 경고장. 박중영은 이 당시에 밤에 경상도 관찰사였던 사람이죠. 친일파인데 대법성 처벌하고 이런 건데, 이 박작백이라고 해서 침선동에 그때 살았어요. 해방에까지도 살았습니다. 이분은 양복 쫙 입고 백보드 신고 하얀 상아지 판기 들고 돌리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경상도 관찰사 하면은 대구 부사도 경하죠. 그래서 대구부에 읍성철거하고, 대구부에 있는 우리 개 있죠, 개. 전부 다 몰아내야 돼요. 일본인들이 한국 개 싫어하니까. 그래서 개 소탕인데, 이때 개 많이 죽었어요. 개 잡는 일도 한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해방 후에까지 이 짝대기 돌리면서 이 침산동 일대로 완전히 장악. 그 침산동 신천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비산 있죠. 그 위에 정자하고 뭐 옛날 교화지 전부 다 박중량. 예. 이 사람은 아주 미천한 출신의 사람입니다. 인천에서 여관에 꼬리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인을 왔는데 참 대접을 해가지고 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공헌을 얻고 활동을 하다가
경상도 관찰소 가지. 그 외에도 직접 뭐 평안도 관찰소 어디 같이 또 하고. 하여튼 그 당시에 친일파 대단한 우리 경상도에 친일파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한 마을이 거의 이 주도해가 친일파 돼가지고 폐방되고 나가지고 그 마을에 이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 몇 명은 우리나라에 못 살고 일본으로 망명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 그 후손들은 뭐가 됩니까? 조사의 그 후손들은 그걸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 문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 가지고 책도 내고 막 이래 하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참 보면은 독립운동가들 그 인연을 보면은 그 친구들 인연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엄청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동 의병의 창의장 제일 유명의 창의장이고 성대 권세연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2차 의병 창의장하고 나중에 일본인들을 피해가지고 산속에 숨었다가 나중에 노절을 하는데 1차 의병 끝나고 나가지고 1900년대에 좀 젊게 내가 뭘 자료를 보자니까 아니 청도에 간다고 하면서 가더라. 근데 이 사람이 그 먼 청도에 이렇게 갈까 항상 또 머릿속에 담고 있었는데 청도에 내가 의경장 한 번을 발굴했는데 그 집안 족보를 보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권세영 의경장의 딸이 청도로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둘 낳았는데 70대 우리나라 최강의 친일파가 경주 부인도 하고 한 사람은 법원에 검사가 되어가지고 조선 총독하고 평양 대동강에 가가지고 뱃놀이까지 하고 세상은 참 목을 힘드네. 의병장 안동 창의장은 대단한 그런데 그 왼손은 친일파가 됐더라. 그래서 사람은 장담을 못하고 외할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의병장인데 그 외손자가 친일파가 돼가지고 그렇게 날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싹 듣고 그래 문화사업거리고 막 하더라고. 내가 그 동네 가가지고 의병장 한 명 발굴하고 맹철씨인데 특강점 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 이 세상이 참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래요. 그래, 그런 말 또 함부로 하면 또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해선단 결성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관한 법적 문서를 제작하였다. 만주광년에 조직원을 파견해서 국내의 항일투쟁을 연계시키고 그 다음에 태세하, 김수길 이런 사람은 각종의 문서와 인쇄를 제작합니다. 각종의 역을 맡아서 활동하고 이수근은 경기조를 하고 이명근은 연락원을 한다고 이명은 만주반은 일을 담당한다. 이미 외부에서 국권회복단이라든가 반복회가 결성되어가지고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젊은 청년들을 교합해가지고 독립군으로 만주에 파견을 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이들은 계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3.1운동은 역사적으로 볼 때 대구 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지만은 경상도 이런에 3.1 독립운동의 열기를 전파를 또 더 나가서 1920년대 무장투쟁을 위한 준비에도 참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 상해에서는 4월 14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죠. 4월 11일이라고도 하고 거의 한데 보다 작았던 4월 14일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옷에 또 야단이다. 그 사람 흔들게 하고. 온갖 동네에서 이게 다 서울에서도 뭐 지금 야단이 있어. 계속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알고 우리 친구들 맨날 평가한다고 내비던 총문도 안에 서울 국회 물리가.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는 전부 다 바빠가지고 나가. 그 다음에 만주에서는 무장투쟁이 더욱더 활성화됐어. 신흥무관을 중심으로 한 서로 군정서, 대종교를 중심으로 한 북한과의 북로군정서, 이런 독립군 단체들, 또 독립군대들이 대의를 정비해가지고 대일 투쟁을 본격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만주에서도 독립운동이, 사립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국내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한국 사람들이니까 국내에서 일어나는 그 3.1 운동의 열기를 이어가지고 독립만세를 외칩니다. 용정이라든가 연길이라든가 심지어 북만주 신양, 저 위에 밀산 쪽, 거기서도 독립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열기 속에서 대한독립군이 편성이 되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청산리 전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가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1910년대의 그 어떤 꾸준한 준비 과정에서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로 결집되고 그것이 바로 청산리 전투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3.1운동, 이거는 사실 내용이 너무 건조해요. 여러분, 신당 뭐 해보려고 하여튼 그 내용은 내가 하나도 안 받드리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뭐 역사는 되고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다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닙니까요? 그래서 대구 3.1운동도 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향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영천분은 영천도 좀 보시고 청도분은 청도도 좀 보시고 해가지고 3.1운동을 좀 많이 알면 또 그 전후로 역사적인 사항이 연결될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방금 때까지 저기 뭐 목난 강의를 8시 반까지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하여튼 미안하고 더 이 신나는 강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점 양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